안녕하세요. 목요일 밤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튜브의 상큼발랄 MC 백주은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뇌졸중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조앤삼성병원의 최윤혁 과장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은삼성병원 신경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최윤혁입니다. 아니, 아까 신경외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경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신경과랑 신경외과는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 내과랑 외과랑 구분하듯이 이제 신경 쪽도 이제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제 이런 게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 신경외과로 되고요. 신경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술 시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약물 치료 위주로 많이 한 과죠. 아, 그러면 약물 치료냐? 아니면 수술과 시술을 병행하느냐의 차이점인 거네요? 오, 그렇구나. 그럼 오늘의 주제, 뇌졸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전 사실 옛날에 뇌졸증인 줄 알았거든요. 뭐 고지혈증, 실어증처럼 이렇게 뇌졸증인 줄 알았는데 분명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뇌졸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뇌졸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뇌졸중은 이제 뇌출혈하고 뇌경색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뇌출혈은 뇌에 이제 혈관이 있는데 정맥이나 아니면 동맥 이런 것들이 터져서 그 뇌 실질이나 아니면은 그 혈관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공간에 피가 고이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뇌경색은 이제 혈관에 공급되는 그런 피가 있는데 그 피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혈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혈관이 막히거나 뇌 조직의 허혈성 변화, 그러니까 피가 못 가니까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직이 파괴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중풍, 이제 어르신들이 중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풍이랑 뇌졸중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혔다. 그리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 이게 저희 또래에는 또 먼 이야기 같거든요. 저처럼 좀 젊은 연령대에서도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나요?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발생은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야모야 병이라고 선천성 기형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혈관이 안 좋은 상태에는 추가적으로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젊더라도 증상이 있다면은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은 병원에 와서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 그럼 아까 모야모야 병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약간 기저질환자랑 연관이 많은 거네요? 젊은 연령대에서는? 젊은 연령대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뇌졸중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인 것보다는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혈관이 자주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한테는 유전적인 보다는 그런 그 기저질환, 또 이제 우리가 음주력 그리고 흡연력 이런 사회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뇌졸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식이나 건강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항상 건강 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거의 모든 병의 원인에 이 고지혈증,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음주 흡연까지 하면 더 위험 발생 요인이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나이가 50대 이상이시다 하시는 분들 경각심 가지셔야 합니다. 맞죠? 네. 건강식 가지십시오. 네, 침묵의 살인자 뇌졸중에 대해 몰랐던 사실 지금부터 최윤혁 과장님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댓글 다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우리 건강튜브의 영원한 친구 올드머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윤혁 과장님께서도 함께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이 뇌졸중에 대해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댓글도 남겨드릴 거고 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드머그 드립백 세트를 드리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호 외치면서 건강튜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는 건강 튜브.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 과장님, 듣기만 해도 무서운 뇌졸중, 미리 알 수 있는 증상 그리고 특징이 좀 있을까요?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이 갑자기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 겪는 이제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두통, 이를 동반한 이제 미식거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팔다리가 마비되는 그런 운동 장애, 그리고 언어 말하는 게 갑자기 잘 안 된다는 그런 언어 장애와, 그리고 보이는 것이 갑자기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런 복시나 아니면은 안구 운동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시야 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어지럼증, 미식거림, 솔직히 다른 증상이랑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뭐 자가 테스트법이 있을까요? 이제 자가 진단하는 테스트법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맨 처음은 이하고 웃는 게 잘 안 되는 이웃. 네. 그리고 손, 발 합쳐서 손이나 발의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감각이 상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시선, 보이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그 뇌졸중이 생기면은 복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안구 운동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 처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웃, 그리고 손, 발, 시선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뇌졸중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몇 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일까요? 우리가 학회에서 연구된 바로는 보통 4시간 반으로 잡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4시간 반의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 시간은 4시간 반을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4시간 뭐 아니면 3시간 반에 오더라도 의료진이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준비하는 시간 따지면은 4시간 반이 거의 대부분 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전조 증상 자가 테스트를 해서 본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응급실로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뇌졸중이 안 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미리 예방해서 또 나쁠 건 없잖아요. 혹시 좀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알려진 바로는 이제 어쨌든 만성 질환을 조금 진행을 늦추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유산소 운동이 제일 가장 알려져 있고, 또 지방식이 이런 곱창, 막창 이런 걸 좀 줄여주시고요. 맛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술, 담배도 끊으면은 확실히 환자분들이 나중에 뇌졸중을 예방하는 그런 식습관, 생활 패턴을 가지시면은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최윤혁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운동, 그리고 저혈압,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나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과장님이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맨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 안에 들어온 경우에는 TPA라는 항혈전제를 이제 주사제로 맞게 돼요. 저절로 이제 혈관을 타고 약물이 지나가서 그런 혈관을 막은 혈전을 녹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혈전 용해 술이죠. 네, 그것을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또 환자분이 증상이 계속 남아 있다든지 더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 혈전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기계 색전 제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골든타임 내에 빠르게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응급처치 같은 게 있을까요? 응급처치는 이제 어쨌든 환자 본인이 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주변 분들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그 119 신고부터 일단 하고요. 그 119 이제 구조대원, 이제 소방대원인데 그분들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자분들의 뭐 안구 편의가 있다든지 마비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알려주면은 저희가 준비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119 신고를 먼저 하라는 거고, 간혹가다 경련도 같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침을 흘리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 폐 쪽으로 이런 침이 넘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고개를 한쪽으로 좀 돌려주신다든지, 주위에 이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치워주시고,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은 119 구급대원이 와서 저희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아니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네요. 빠른 시간 내에 119 전화. 만약에 주변에 좀 쓰러지신 분이 계시다 하면 무조건 빨리 119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몸을 조종하는 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유증이 굉장히 또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이 후유증과 재활 치료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후유증은 말 그대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남아 있는 증상들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타임 내에 들어오더라도 이미 손상이 된 뇌 조직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빠른 재활 치료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언어 쪽이나 운동 쪽이 같이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 장애를 포괄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포괄 재활 치료를 빨리 하고 의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재활의학과에 빨리 의뢰를 하는, 그것도 이제 병원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빠른 재활 치료를 통해서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이 재활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물론 이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다양한 치료 그리고 빠른 치료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건강튜브 OX 퀴즈!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이 코골이가 있는 사람들은 뇌졸중 확률이 높다. 정답은 O입니다. 아, O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수면을 취하게 되는 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있는 사람들은 기저질환으로 만성질환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면을 적당히 취하지 못했을 때 몸에 이제 혈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런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뇌졸중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검사를 잘 받고 치료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당연히 X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코골이 솔직히 거의 생리 현상 아닌가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저도 코골이가 좀 심한데요. 네, 저도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이거 수면 무호흡증 하면서 이제 검사하는 그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수면의 패턴이나 아니면 질 아니면은 수면의 깊이를 좀 측정을 해주는 그런 검사인데 그거를 했을 때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도 필요하고 뇌졸중도 잘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꼭 치료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 코골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좀 심각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일시정지 눌러두시고 한번 같이 풀어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 아침에 더 많이 발생한다. 정답은 X입니다. 아, 이건 또 X인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이제 뇌졸중이라는 거는 어느 때 어느 시점에나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조그마한 이상이 있으면은 자기 전에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잘 때는 누가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 있는 거를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발견이 좀 늦어지는 거죠. 아침에 병원으로 오는 환자가 많아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연구 결과로는 우리 11시부터 새벽 4시 그때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좀 색다른 질문인데요. 이 독감 백신 접종이 뇌졸중 사망률을 낮춘다. O일까요? X일까요? 과장님 답은?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또 상관관계가 있나 보네요. 저도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이 호흡기 질환하고 뇌졸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뇌졸중 환자들이 의식이 나빠지면은 기관삭관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렇게 호흡 패턴하고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그럴수록 환자분들이 폐렴이나 이런 폐 질환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거꾸로 된 얘기지만은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혈전이 또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독감 백신 접종 꼭 하셔야 됩니다. 오, 이게 백신 안 맞을 이유가 없었네요. 맞습니다. 네. 아, 근데 독감 백신 또 너무 아파요. 물론 전부 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독감이 다 예방되진 않지만은 보통 통계적으로는 한 40에서 50% 정도 환자들이 예방이 된대요. 맞으시는 게 뇌졸중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독감 백신, 우리 독감도 예방해주고 또 뇌졸중도 어느 정도는 예방해준다고 하니까요. 꼭 병원 가셔서 예방접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뇌졸중이 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시기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늦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시기 10월에서 11월 그리고 겨울에서 봄이 되는 1, 2월 이때 이제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입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럴 때 만성 질환을 빨리 챙기시고 또 식습관도 빨리 교정을 하시면은 올해 겨울을 무사히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건강하시고 저는 안 볼수록 좋은 사람이니까요. 네, 항상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튜브에서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미리 알고 예방하면 극복할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최윤혁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신 정보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어 나가는 거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건강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